거기 풀 수 있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은 할 내용이 없어요, 거의. 뭐 거의 우리 민석이나 아니면 뭐 여기 몇몇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냥 무턱대고 넣으면 나와요, 여기 답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거 말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죠, 이게. 일단 이제 귀납적 정의가 뭔지 얘기를 먼저 해보면, 귀납적 정의를 옛날에는 점화식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점화식이라고 불렀는데,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뭐 회사로 따지자면 로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원에도 요거 보면 이제 우리 학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수학적 귀납적 정의라는 건 어떤 수열인지 얘가 어떤 표현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걔를 딱 보면 아, 걔는 무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몇 가지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로고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고, 근데 최근에는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뭐 따지자면은 뭐 태극기 보고 우리나라인 거 알고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운 수열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먼저 귀납적 정의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항이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요. 그럼 뭐가 나오지? 뭐지? 아니 뭔 소리야. 여기서 얘를 뺐다고.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나와요? 공차가 나오죠? 그래서 일정한 공차가 나온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표현도 많이 썼을 거야.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항 어떤 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A1은 3이고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야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럼 얘를 보고서 아, 얘가 등차 수열이네, 그리고 공차는 2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아, 물론 얘를 이항한 거야,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야, 그지?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AN을 2N 더하기 1이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공차가 2니까. 맞아요? 첫째 항 3.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납적 정의 중에 얘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너무 쉽다 라는 얘기고요. 등차 수열 중에 우리 그거 배웠었죠?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뭐였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끝에 합.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항을 AN을 가운데로 놓고 EAN이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그지? 수학적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이제 얘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훨씬 좋은 귀납적 정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거야? 얘는 공차가 바로 보이죠? 공차가. 근데 이거는 그냥 얘가 등차 수열이야 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서 문제를 낼 때는 이제 첫째 항도 줘야 되고요, 둘째 항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줘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무슨 수열인지 몰라. 현재는 모르지.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AN의 관계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랑 AN 플러스,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미안. 요거 이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같아 이렇게 나와. 그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은 3이고 공차는 3이네. 그래서 3n이네 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을 주지 않으면
얘가 무슨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우리 여기다가 뭘 쓸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씩 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 중앙까지 등차 수열에서 외워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귀납적 정의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 했고요. 뭐 밑에 문제 좀 볼까요? 근데 바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나왔네. 선생님이 이게 왜 안 어렵다고 얘기하는지를 알려줄게요. 지금 요 귀납적 정의의 이름은 개차 수열이라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얘는 되게 중요해서 하긴 해야 되거든요. 할까요? 하는 게 좋겠지? 그치?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면 뭐 문제 풀기 전에 등차 수열 했잖아요. 등비 수열, 귀납적 정의 먼저 정리하고. 자, 등비 수열은 이렇게 항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 이렇게 나열이 됐다. 이때 AM 플러스 1을 RAN이라고 쓰는 게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그죠? 요 이해 가죠? 여기다가 공비만큼 곱했다. 자, 물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야. 그죠? 똑같은 얘기지? 맞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R이라는 값이 공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값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아직 무슨 항인지 몰라요. n을 넣기 전에. 근데 n을 만약에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어떠한 미지수 n에 상관없이 그 다음 번째 항을 그 전 번째 항으로 나눠주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 등비중앙도 있죠.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뭐예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끝에 곱이다. 자, 이렇게. 이게 등차 중앙하고 마찬가지로 얘는 등비중앙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얘는 공비까지 알려주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항과 항을 두 개를 줘야지만 계산이 가능한 식일 때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가죠? 그래서 총 4가지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얘가 제일 기본이고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모르면 틀려. 근데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이거는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점화식은요. 몰라도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알면 조금 간지가 난다. 이 정도. 저 새끼도 이거 아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을 아직 니네가 수원이 난이도 있는 교재를 안 풀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몰라도 맞추는 문제가 나와요. 이 점화식들이.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니라 이따 좀 풀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이따 배워보고. 근데 문제 교재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르면 틀리는 문제집도 되게 많겠죠. 문제집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 우리가 또 접근하고 또 더 잘 맞고 싶어서 어려운 교재를 선택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개차 수열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내가 왜 개차 수열을 강조하냐면 예전에 수능에서 수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로 뭐 한 2, 3점짜리 진짜 쉬운 것 빼고는 거의 개차 수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개차 수열이 되게 핫했는데 이게 너네 교육과정 들어가면서 개차 수열이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그죠? 그게 뭐 몇 년 된 거야? 한 3, 4년 됐나? 그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용어 자체가 아예 빠져버려서 이거를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못 내요. 못 내는데 나는 처음에 빠졌을 때는 야 그래도 낼 거야 라고 했거든요.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 낸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면 좀 빨리 푸는 거는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뭐 기억을 해주시고 이 개차 수열은 뭐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2가 있어요. 여기 4가 있어. 그 다음에 뭘까?
1, 2, 4. 그 다음에 8 말고 또 딴 거 있지 않을까? 6은 좀 왜 나와? 7. 7.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수열이 개차 수열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간격이 변하죠, 간격이. 간격이 수열을 이루어. 이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요 밑에 간격이. 그럼 이제 이 간격, 이 수열인데 이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거든? 개차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거지. 그지?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1 있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뭘 것 같아, 그 다음에? 2, 4, 8 해서 14.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간격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일 수도 있고. 간격이 등비수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뭐 부분분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류는 이제 너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일반항으로 한번 좀 적어 볼 테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A1, A2, A3 이렇게 점점점 가면 뭐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얘가 수열을 이루니까 이것도 다른 수열이다.